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3단원의 15번째 소단원 만복사 젖보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남원에 사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었고 남원이 우리나라죠.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다는 건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껏 장가도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외로운 처지죠. 양생의 외로운 처지. 골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어서 온뜰한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봄이 왔다라는 거죠. 봄. 계절적 배경이에요. 봄. 자. 양생은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걷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에 정서를 시로 이제 읊었어요. 한 그루 백꽃나무 쓸쓸한 마음 보태주나. 백꽃나무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달 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리니 가련하구나. 청춘의 나이에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 이가 퉁소를 부는구나. 어여쁜 이는 사랑하는 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자, 퉁소의 소리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거죠.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심화시킴. 자, 비취새 나왔어요. 외로이 날아 짝을 짓지 못하고, 이 비취새가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취새는 외로이 날아 짝을 짓지 못하고, 원앙새는 짝 잃고 맑은 강물에 몇 감는데 어느 집에 바둑돌 두드리고, 어느 집에 있나 바둑돌 두드리고 밤 등불에 점치고는 시름겨워 창에 기대노라. 바둑돌을 두드려서 점을 친다라는 건 바둑돌을 이용해서 나랑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점으로써 찾아보는 거죠. 아주 운명론적 사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삽입되어 있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삽입시의 역할을 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자, 이 삽입시가 갖고 있는 역할은 양생의 심리를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양생의 심리를 부각시킨다. 외로운 처지를 더 부각시키는 거죠. 자, 시를 다 읊고 나자 호련히 공중에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 좋은 배필을 얻으려 할진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리오. 호련히 공중에 소리가 들려왔다. 기이하죠?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죠. 고전수설의 특징이죠. 양생은 속으로 기뻐했다. 외롭게 지내던 양생이 공중에서 응답을 듣는다. 자, 중간 부분의 줄거리. 다음날 양생은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며, 이 저포놀이라는 게요, 이제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서 던져서 그 끝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법연을 베풀어 제사를 지내고 부처가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포를 던져 이겼다. 그는 불자 밑에 숨어서 그 약속을 기다렸다. 얼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나이는 10대여섯쯤이요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하였다. 아름다운 여인, 제자가인, 그죠?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좋은 그런 제자가 인형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는 16. 자, 자태가 아름다워서 선녀나 천녀 같았는데 바라보는 태도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니은,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바로 뭡니까?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 암시. 통한 여인의 성격 암시. 자, 대단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16쯤,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죠? 이때 다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친구들도 다 뭡니까? 다 어른이다라는 소리예요.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 등불을 돋우고 향을 꽂은다.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한숨을 지으며 탄식했다. 인생이 박명하며 어찌 이렇듯할까. 그리고 나서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아무 지역 아무 곳에 거주한 하씨 아무개의 삶과 올립니다.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침입하여 무기들이 눈앞에 가득 찼고 횃불은 하늘 내내 이어졌습니다.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잡아가니 사방팔방으로 달아나고 도망쳐서 친척과 하인들도 난리통에 흩어졌습니다. 지난번 난리통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왜구가 침입했어요. 지난번 기억으로 묶으세요. 자, 난리통에 흩어졌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시대적 상황 제시.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다라는 거죠. 시대적 상황 제시. 왜구의 침입이 잦아. 첩은 버들 같은 약한 몸으로 멀리 달아날 수 없어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내 그윽한 정절을 지켰다라고 그런 거죠. 자결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가미셀이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수절하는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여겨 외딴 곳으로 피하여 들판에 살게 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모가 어떻게 했다? 이장을 해준 거예요. 처녀로 죽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 이장을 했습니다. 묘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달 밝은 가을과 꽃피는 봄을 상심하면서 헛되이 보내고 들판 위로 구름이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무료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한평생이 박명함을 한탄하였고 좋은 밤을 홀로 보내면서 오색 빛깔의 난새가 홀로 춤춘다고 상심하였습니다. 세월 속에 혼백이 사라지고 여름날 겨울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홀로 사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저를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사람의 생애는 미리 정해져 있고 업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주 운명 순응적인 태도죠. 저에게도 주어진 운명에도 인연은 있을 것이니 일찍 배필을 얻어서 즐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양생의 소원과 동일한 여인이 바친 글의 주제죠. 여인이 바친 글의 주제, 이것이 양생의 소원과 동일하죠. 이토록 지극히 간절한 기도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여인은 그를 바친 후 여러 번 소리내어 오열하였다. 아주 소원이 간절하다라는 거죠. 양생은 틈으로 그 자태를 보고는 정을 진정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말했다. 양생이 어때요? 지금 양생의 심리는 기쁨이에요. 양생의 심리는 아주 기쁜 마음이죠.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바친 그로는 무엇이오? 라고 물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랬더니 자, 여인이 바친 그로를 다 읽고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여인이 말하기를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하자 그녀는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뿐이시겠지요. 뭐예요? 양생의 소망을 그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양생의 소망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생이 하시녀를 만난 거죠. 하시성을 가진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양생과 하시녀는 인연을 맺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대상을 치르러 가는 양반집 행차를 만나고 자기와 사랑을 나눈 여자가 3년 전 죽은 그 집 딸의 혼령임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하시녀는 양생 앞에 나타나 자신은 타국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고 한다. 양생은 하시녀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 만복사 저폭이 오마이뉴트로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군문학산 최초의 소설이다라는. 자유한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명나라 구가 지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배경과 인물을 우리나라로 설정해서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남원이라는 우리나라의 배경이 있었죠. 그 남원이라는 배경, 이것은 우리나라로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자주성이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2쪽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죠. 작품 개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를 살펴보시죠. 한문 소설이면서 전기 소설,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소설, 명혼 소설, 죽음과 그 영혼과의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염정 소설이다라는 거. 성격은 전기적이면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다.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조선시대, 공간적인 배경은 남원이다라는 거죠. 주제는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특징은 시를 삽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설화가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다. 교모신화에 실려있는 거죠. 자, 사건의 전개양상, 산 사람과 저승 영혼의 만남, 그리고 사랑, 일시적 이별, 만남, 영원한 이별이라는 인물들의 몇 번의 만남과 그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두 인물의 운명적인 사랑을 절실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 삽입시 역할, 양생의 외로운 심정을 백꽃나무, 빛이새, 원앙새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인물의 처지와 심리. 양생과 하시녀 공통점이 뭡니까? 짝을 만나지 못하여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 전기성과 우연성. 전기성, 양생이 나무 아래에서 시를 읊고 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린 것. 우연성, 양생이 저포놀이에서 이긴 후에 불자 밑에 숨자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가 등장한다는 거. 이게 고전 소설의 다 뭐다? 특징이다라는 거. 전기성과 우연성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고전소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전형적인 인물이다, 평면적인 인물이다, 전기적이다, 우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이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일대기적 구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복사 돋보기 오늘 다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